네, 어벤져 전략회의 3월 20일 목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29번도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제 30번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한 명만 또 더하면 이 베스킨 라빈스 31인가요? 그걸 아마 달성할 것 같은데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당내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, 실익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라고 조금 전 입장을 밝혔습니다.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정말 탄핵에 중독돼서 도저히 탄핵을 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아마 민주당이 지금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. 정말 이렇게 될 경우에 물론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탄핵 뭐 이 절차에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직 직접적으로 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러나 한번 하면 아마 국민들은 정말 이제 민주당의 실체에 대해서 뚜렷하게 보시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게요, 스스로를 뭔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없나 봐요. 그 자동 제어 장치라고 하는데 네. 그게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고삐 풀린 망아지예요. 쉽게 얘기하면은. 예, 근데 이게 우리가 늘 그 봐야 될 게 과하면 안 된다.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에 일방적인 압도적 우위, 이 여론 그거를 스스로 걷어찬 게 누구죠? 이재명의 민주당 아닙니까? 12월 그렇죠. 27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무리하게 탄핵해갖고 정말 그게 과유불급의 교훈을 얻었을 텐데 지금 또 그런다고 하는데 어젯밤 심야의총에서 그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그래요. 네.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의견 개진을 했는데 일단 강경파가 있고요. 네. 이거 최상목 그냥 손 봐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도 좀 수도권 의원들 또 짬밥이 있는 의원들은 그렇게 감정만 갖고 해서는 안 된다. 좀 신중파. 그러니까 강경파 대 신중파 해갖고 이 지도부에 일임한다 이렇게 해놨어요. 어젯밤 결론은. 그런데 오늘 오전에 박찬대가 개시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. 근데 저게요. 진짜 백인지 아니면 뻥칸지는 조금 더 있어봐야 됩니다. 네. 예. 제가 들어보니까요, 주로 박찬대, 진성준, 박성준, 그 다음에 김용민,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강경파들이 지금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데, 실제로 의원들의 한 70% 정도는 다들 속으로 거의 뭐 이 강경파들의 저런 조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얻으려고 하느냐. 아니, 그런다고 해서 최상목을 탄핵한다고 해서 마흔역이 임명되는 것도 아니고. 아니죠. 뭐 그냥 또 들어오면 2주 또 똑같을 텐데. 그렇죠. 이거는 정말 잘못된 어떤 저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이재명의 뜻이 있겠죠. 네. 있을 텐데 참 이렇게 일부 강경파들이 정말 돌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요즘요 이재명이 조금 부담스러운 모양이에요. 그게 뭐냐면 최근에 이 정청래가 네. 8대 0을 기록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지금 민주당 법사위의 간사가 바뀌었대요. 그 김승원에서 박범계로 바뀌었대요. 박범계가 제일 그 앞자리에 간사예요.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정청래를 제어하기가 어려우니까 김승원으로는 그래서 박범계로 지금 바꿔서 정청래를 좀 제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. 이런 아마 좀 그 계획이 있나 봐요. 충분히 가능한 얘기네요. 그게. 그래서 지금 저걸 이제 바꿨는데 아마 이재명도 지금 뭐 몸조심해 그래서 뭐 아주 지금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박범계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정청래를 좀 제어하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. 저기 보면 생각됩니다. 이제 법안소의 일소위원장이 이제 여당 간사가 일소위원장을 맡고요. 야당 간사가 법안소위 이 소위위원장을 맡습니다. 네, 이 소위는 뭐 죽은 그거 가면 그렇죠. 무조건 죽는 저 법안이 통과 안 된다는 뭐 그런 소위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재명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. 삼성전자 본사로 가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러 갔는데 근데 제가 뭐 달라진 거 보이세요? 이재명에? 뭐요? 이재명. 네, 이재명이 뭐 달라진 거 보이세요? 방탄 입고 왔어요? 방탄을 안 입었어요. 오. 네, 방탄 조끼를 안 입고 갔습니다. 그렇게 방탄 조끼 좋아하던 이재명이 왜 방탄을 안 입고 갔을까? 그러니까요.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. 사실 뭐 이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.
그러니까 지금 기업들 원하는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들어주고 있잖아요. 상법 개정 그냥 통과시켰죠. 주 52시간 전혀 안 했죠. 그렇죠. 그럼 무슨 염치로 가서 저렇게 기업들한테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아마 협박 수준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내가 뭐 곧 이렇게 되지 않겠냐. 내가 내가 그 권좌에 오르기 전에 너 한번 보러 왔다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사실 뭐 이재명이 보자 그러면 또 안 볼 수도 없는 그렇죠. 상황인데 네. 저는 거의 이거 기업들 겁박하러 지금 다니고 네. 있는 게 아니냐. 왜냐 기업들이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주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데 네. 버젓이 저렇게 가서 뭐 기업들을 만나면 마치 본인이 친기업적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근데 실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전혀,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저렇게. 참 비공개 자리 한 10분 동안 했는데 이정 회장이 뭐 52시간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. 뭐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예. 정말 기업들의 경쟁력이 필요한 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기업들을 가서 줄 세우기 이걸 하고 있는 참 저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참 기가 막히네요. 자, 오늘 아마 조금 있으면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. 18년 만에 연금 개혁이 이번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일단 보험료율 13%, 소득 대체율 43%로 인상으로 일단 합의는 하긴 했습니다. 뭐 하여튼 가뭄에 콩 나듯이 이렇게 여야가 오랜만에 합의를 했는데 이게요. 하루에 880억 원씩 지금 적자가 쌓인답니다. 네. 지금 이걸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아마 원인이 된 것 같고 일단 뭐 뒤늦게나마 합의한 거는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것도요. 이게 사실상 이제 이 탄핵 개헌과 탄핵 국면 때문에 또 저게 또 성사될 수도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. 사실 그 내는 돈을 급여의 9%에도 13%로 올린다는 거는 이미 이제 모수개혁할 때 여야 간에 공통점이 있었던 거고 네. 다만 소득 대체율 갖고 1% 차이가 난 거 아닙니까? 국민의힘은 43%고 저 민주당은 44%고 네. 근데 거의 그 총선 전에 근접하다가 그때 결국은 용산에서 모수 개혁만 먼저 해놓으면 구조 개혁이 영영 실종될 위험성이 크니까 그렇죠. 함께 하자. 그래갖고 그때 불발이 된 거예요. 네네. 근데 이제 불발되고 나서는 그래도 일단 이 연금 고갈 시기를 저렇게 되면 한 10몇 년 늦춘다고 그랬잖아요. 네. 예. 그러니까 그거부터 먼저 해놓는 게 그래도 필요하지 않았는가 뭐 했는데 요번에 하여간 지금 합의가 됐고요. 본회 이제 처리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참 기가 막힙니다. 이걸 그래도 그나마 빨리 해야 국민들에게 이득이 될 텐데 참 대통령이 구조개혁만 계속 고집하다가 결국은 또 시기를 놓쳐서 이제야 일단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검찰이 오늘 음주운전 불법 숙박업 혐의 문다에 대해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징역 1년을 오늘 구형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. 자, 저희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자, 이재명이 지금 이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몸조심해라라고 한 이야기의 후폭풍이 꽤 큰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저희 아수라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들 다 보셨죠? 실제로 이 아수라 같은 그런 게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자, 그 이야기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로 하고요.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는데, 근데 김성훈 차장 관련된 지금 구속영장이 내용 중에서 김건희 여사가 지난번 체포영장 집행을 할 때 총은 뭐하러 가지고 있냐? 이재명 대표 총 쏘고 나도 총 쏴서 죽겠다.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아마 그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에 있는 모양입니다. 네. 그래서 아직 뭐 저희가 구체적인 확인은 못했지만 꽤 파문이 큽니다. 이 이야기 함께 오세훈 시장이 실현의 계절을 맡고 있습니다. 어제 토지 허가 거래제 다시 원점 아니라 더 강화된 걸로 지금 해서 굉장히 비난이 지금 많은데 오늘 검찰이 전격적으로 오세훈 시장 사무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. 명태균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를 벌일 것 같습니다. 이 문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망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